조선왕조실록 고급 5편 패비윤씨 무오사와 조의 제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 패비윤씨. 패비윤씨 조선 제9대 성종의 계비이자 제10대 연산군의 어머니이다. 패비윤씨 조선 제9대 성종의 계비이자 10대 연산군의 어머니입니다.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사망 연도는 1482년 8월 16일입니다. 시호는 제헌왕후입니다. 패비윤씨는 황봉 상시사 윤김의 딸로 어머니는 고령 신씨이다. 외할아버지인 신평은 신숙주의 숙부이다. 윤씨는 성종 1457년에서 1494년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1473년 3월 19일 종 이품 숙의에 봉해졌다. 숙의. 조선왕족실록에 따르면 윤씨는 이꼬로 검소하고 온화한 태도로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왕세에는 3명의 대비 즉 정희왕후, 안순왕후, 소해왕후가 있었는데 윤씨는 이들 또한 극진하게 복량하여 신뢰를 얻었다. 윤씨가 이끌한 다음 해인 1474년 4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공해 왕후 한씨가 19살의 나이로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성종은 대왕 대비였던 정희 왕후의 뜻에 따라 1476년 7월 11일 숙의 윤씨를 중전으로 삼으라는 교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씨는 같은 해 8월 9일 인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고 아버지 윤기견은 영의정으로 추천되었다. 당시 윤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왕비가 된 후 4개월 후인 1476년 11월 7일에 연산군을 낳았다. 연산군은 1476년에서 1506년. 윤씨의 좋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기록은 연산군이 태어난 이후부터 나타났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윤씨는 질투심이 많아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음해했으며 성종에게도 공손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성종을 비롯하여 3명의 대비 후궁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77년 3월 정희 왕후의 명으로 윤씨의 패비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패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씨는 별궁에서 근신하게 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후 윤씨는 둘째 아들 즉 연산군의 동생까지 낳았으나 1479년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또다시 패비 논의에 휩싸였다. 이때 윤씨는 성종의 후궁들과 대비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고 성종과의 갈등도 심화된 상태였다. 패비를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게 일었으나 결국 윤씨는 1479년 6월 2일 패소인이 되어 사가로 쫓겨났다. 이후 연산군의 세자 책봉이 거론되면서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성종은 훗날 패비 윤씨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다. 성종이 곧 이어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및 대관들에게 불러 패비 윤씨의 처분에 대해 논하였고 결국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패비 윤씨는 1482년 8월 16일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명에 따라 묘비도 세우지 못하고 동대문 밖에 묻혔다가 7년이 지난 1489년에야 윤씨 지묘라는 묘비가 세워졌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아들 연산군에 의해 1504년 3월 25일 제헌왕후로 추존되었으며 모호도 회능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윤씨는 다시 폐비로 원상 복귀되었고 회농 역시 폐비 윤씨 지묘로 격하되었다. 폐비 윤씨 지묘는 본래 동대문구 회기동 경의원 자리에 있었으나 현재 경기도 덕양구 원신동의 고향 서삼릉 경내로 옮겨져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오사와. 1498년 연산군 4년 김일손 등 신진 사류가 유정광 중심의 홍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사초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화로서 조선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이다. 무오사화. 1498년 연산군 4년 차에 김일손 등 신진 사류가 유자광 중심의 홍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유자광이 홍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 사초가 발단이 돼서 일어난 사화로 조선시대 4대 사화의 첫 번째 사화이다. 언제 일어났는가? 1498년 연산군 4년 차에 누가 유자광 중심의 홍구파가 무엇을 사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김일손 등 신진 사료의 처형과 기형과 파면이 일어났다. 왜? 살인파와 홍구파의 대립이었다. 그 내용을 알아볼 것 같으면 조선 초기의 살인파와 홍구파의 정치적 대립관계, 무오사오의 원인과 화를 입은 살인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살인파와 홍구파의 정치적 대립.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중앙집권과 부국 강병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 그에 따라 홍구 대신들이 권세가 높아지고 제사를 모두 모면서 부정배패와 폐단에 이뤄 성종 때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 정계로 진출하였다. 살인파는 3사의 언론직 및 사관직을 차지하면서 홍구 대신의 비행을 폭로 규탄하고 연산군의 향락을 비판하면서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였다. 3사는 여기서 사련원, 사헌부, 홍문관의 언론직이다. 한편 홍구파는 살인파를 야생 귀족으로 보고 살인이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게 한다고 비난하여 연산군 이후 그 대립이 편만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직과 유자광은 일찍이 개인 감정이 있었고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성종 때 춘추관의 사관으로 있으면서 홍구파 이극돈의 비행과 세조의 찬탈을 사초에 기록한 일로 김일손과 이극돈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 유자광, 이극돈은 김종직 일파를 증오하여 보복에 작수하였다. 무오사와의 원인. 1398년 세종실록을 편찬하자 실록청 당상관이 된 이극돈은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이를 비방한 것이라 하고 이를 문제삼아 살인파를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고하였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신문하고 이와 같은 제약은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었다. 화를 입은 살인파. 살인파 김일손, 권오복, 이모, 허반, 권경류 등은 선왕을 무록한 죄를 씌워 죽이고 정여창, 강겸, 이수공, 정승조, 홍환, 정희랑 등은 난을 고하지 않은 죄로 김갱필, 이종주, 이주, 박한주, 이미재, 강백진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조의 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죄로 기양보냈다. 한편 이극동, 유순, 윤효손, 어세겸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하였다. 이로써 사화의 발단에 단서가 된 이극돈이 파면된 뒤 유자광은 그 의사가 되어진 반면 많은 살인파 인사들이 희생되었다. 이 사초 때문에 일어난 사화라고 하여 사화라고도 한다.
무오사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신진사대부 새 왕조 창건 역성혁명이었는데 신진사대부는 새 왕조를 창건시킨 역성혁명이었다. 신진사대부 새 왕조 창건 역성혁명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파가 혁명파고 조선을 건국시킨 파다. 이 혁명파가 주를 이뤘던 것이 훈구파고 그 다음에 중앙정치를 주도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훈구파의 주도에서 대립 사화가 발생했는데 무오 사화가 연산군에 일어났고 갑자 사화도 연산군, 기묘 사화는 중종, 을사 사화는 명종에 일어난 4대 사화가 발생했던 것이다. 훈구파 중심으로 본 거고 신진 사대부 새 왕조 창건 역성혁명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온건파, 낙향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했던 것이 온건파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살인파로서 지방 세력으로서 성종 때 중앙을 진출했다. 그리고 서원 향락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요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신진 사대부가 있고 왕조를 창건했는 역성혁명이 있는데 그것을 찬성했던가 혁명파고 조선을 건국했던 거고 반대파들은 온건파가 되어서 낙향을 내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약속했다. 그래서 혁명파는 나중에 훈구파가 되어서 중앙 정치를 주도하였고 그 다음에 그 살인파들은 지방 세력화해서 성종 때 중앙 지출을 했다. 그래서 둘이가 붙어서 대립 사화가 발생했는데 연산군 때 2번 일어난 무오사와 갑작사화가 있었고 중종 때 기묘사와 을사사화 그 다음에 살인파들은 서원 향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그림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면 신진사대부가 새 왕조를 창건해서 역성혁명을 이뤘는데 찬성하던 파들은 혁명파고 이들이 훈구파고 반대파는 건 온구파고 살인파다. 그래서 둘이가 대립돼서 사화가 발생했는데 사화는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중종 때 을사사화가 명종 때 일어난 이러한 초창기의 사화에 대해서 발전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조의 제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 제문은 조선 성종 때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해서 김종직이 지은 글입니다. 조의 제문은 조선 성종 때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해서 김종직이 지은 글이다. 내용은 문체는 구론의 초사체, 중국 전국시대 중엽의 초나라에서 일어난 서정적인 운문체를 말합니다. 구론의 초사체를 본뜬 운문체이다. 김종직이 1457년 세조 3년에 밀성에서 경산으로 가는 길에 답계역에서 자다가 꿈에 의제를 만났는데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 조문을 지었다고 한다. 단종을 죽인 의제를 죽인 항우에 비유해 세조를 은근히 비난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은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을 때 사초에 기록해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지어 충분히 은연중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사관 곤경류, 곤오복은 김종직의 전을 지어 사초에 싣고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지러 충의를 분발하니 보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1498년 연산군 4년 세종실록이 편찬될 때 당상관 이극돈이 김일손이 기초한 사천에 삽입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라는 글이 세조의 찬의를 헛던 것이라고 하여 총재관 오세겸에게 고하였다. 그러나 오세겸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를 유자광에게 고하였다. 유자광은 김종직과 사감이 있었고 이극돈은 김일손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유자광은 이 사실을 세조의 총신이었던 노사신에게 고해 그와 함께 왕에게 아뢰어 김종직이 세조를 헐뜯는 것은 대형 무도라고 주장하였다. 연산군이 유자광에게 김일손 등을 추국하여 많은 유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김종직은
부관 참시된 것이 무오사의 원인이 되었던 글이다. 무오사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갑자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0년 때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복위 문제에 얽혀서 일어난 사화입니다.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복위 문제에 대해서 얽혀진 사화다. 갑자사화의 원인. 갑자사화의 원인은 성종비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채모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이유로 1479년 성종 10년에 폐출되었다가 1482년 사사되었다. 윤씨가 폐출 사사된 것은 윤씨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엄숙의 정숙의 그리고 세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합심하여 윤씨를 배척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한편 연산군의 사치와 낭비로 국고가 바닥이 나자 그는 공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려 하였는데 이때 임사홍은 연산군을 사주하여 공신 배척의 음모를 꾸몄다. 이때 폐비 윤씨의 생모 신씨가 폐비의 폐출 사사의 경위를 임사홍에게 일러 바쳤고 임사홍은 이를 다시 연산군에게 밀고 하여서 사건이 확대되었다. 연산군은 이 계에 어머니 윤씨의 원한을 푸는 동시에 공신들을 탄압할 결심을 한 것이다. 갑자사화의 경과. 연산군은 정엄 두 수구이를 궁중에서 죽이고 그들의 소생을 귀양 보냈다가 사사하였다. 사사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조모 인수대비도 정엄 두 수기와 한패라고 하여 병상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그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산군은 비명에 죽은 생모의 덕을 위로하여 폐비 윤씨를 복위시켜 왕비로 추승하고 성종묘에 배사하려 했는데 은교, 곤달수, 이행 등이 반대하자 곤달수는 참여하고 이행은 기양 보냈다. 또한 윤씨의 폐출과 사사에 연관된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자, 권주, 김갱필, 이주 등을 극형에 처하고 이미 죽은 한치영, 한묘회, 정창손, 오세겸, 심해, 이파, 정여창, 남효윤 등의 명신고유 등을 부관 참시하였으며 명신고유 유명한 신하와 유명한 유교학자를 말합니다. 명신고유. 그들의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처벌하였다. 이외에도 홍기달, 주계군 등이 수십 명이 참혹한 화를 당하였다. 갑자사화의 결과. 이 사건은 표면상 연산군이 생모 윤씨에 대한 원한을 갖기 위해 벌인 살육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조정 대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연산군의 극에 달한 행락 생활과 사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공평해지자 이를 제어하려는 신하들과 연산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신장하려는 신하들로 나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중 세력과 홍구 살인파 중심의 부중 세력으로 나누게 되었고 임사홍이 이러한 구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연산군의 복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일으킨 사건이다. 임사홍은 무오사화 때 당한 원한을 갖기 위해 연산군비 신씨의 오빠인 군중 세력의 신수곤을 끌어들여 부중 세력의 홍구파와 무오사화 때 남은 선비들을 제거하기 위해 옥사를 꾸몄던 것이다. 갑자사화의 평가와 영향. 갑자사화는 이후 국정과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생을 받았거나 부관 참시에 욕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역사상 그 이름이 빛나는 명신과 대학자 출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화로 성종 때 많은 선비가 순환을 당하여 유교적 왕도 정치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연산군의 비형과 폭정을 비난하는 한글 방서 사건이 발생하자 글을 아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옥사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한글 서적을 불사르는 등 이른바 언문 학대까지 자행되어
이후 국문학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연산군의 계속된 실정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는 사람들에 의해 중종 반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갑자사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기묘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사화 1519년 중종 14년 난곤, 홍경주 등의 홍구파에 의해서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 등이 숙천된 사건입니다. 기묘사화 하별은 누구다? 조광조. 1519년 중종 14년 남곤, 홍경주 등의 홍구파에 의해서 조광조 등 신진사류 등이 숙천된 사건이다. 신진사림의 등장과 시대적 배경.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패정을 개혁하고 성균관을 중수하였으며 두 차례의 사화로 희생된 사림들을 신원하고 명망 있는 신진살인파를 등용하였다. 중종의 지지를 얻은 조광조와 신진사류들은 성리학에 의거한 이상 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먼저 중종에게 철인 군주주의 이론을 가르치며 군자를 중요하고 소인들을 멀리할 것을 역설하였다. 나라의 미풍양수를 기르기 위하여 미신타파와 향약을 실시하고 유익한 서적을 평가해 간행 발표하였으며 현령과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다. 현령과는 성품, 기국, 재능,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생활태도와 현실 대응의 의식 등 7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인재를 청구하고 그들을 궁궐들에 모아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책으로 시험보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별시로 치러졌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진사림들이 등용되어 정치의 새바람을 몰고 왔다. 신진살인파와 홍구파의 갈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사대부 세왕조 역성창매에 참가했던 것을 찬성했던 것은 혁명파고 조선 건국을 했던 사람들이고 홍구파가 중앙정치를 주도했다. 그걸 반대했던 홍구파는 낙향하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고 후진을 양성했는데 살인파들은 지방 세력화하고 성종 때야 돼서야 중앙정치를 성과 향약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신진 살인파와 홍구파의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뜻을 달리하는 문인의 사장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오직 동학 사상만을 강조하였고 특히 홍구파를 소인으로 지목하여 철저히 배척하며 갈등이 일어났고 당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급진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나친 이상주의를 펼쳤다. 특히 발단이 사건으로 중종 반정으로 공신 117명이 선정된 가운데 76명은 뚜렷한 공로도 없이 공훈을 남수하였으니 이들을 공신에서 삭제하여 차기를 삭탈하고 그들의 전덕과 노비 등도 모조리 국가에 기속해야 한다는 위훈 삭제 사건을 야기시켰다. 홍구파의 전횡에 시달린 신진 세력들은 조광조의 이러한 개혁 정책에 환영했지만 홍구파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특히 중종은 임금의 고리마저 압박해오는 것을 받아들여 조광조와 신진사류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기묘사화의 전개. 신진사류와의 알력과 반목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정면 도전을 받은 홍구파는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후궁인 것을 이용하여 궁정동산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유황의 내자를 쓴 뒤 이것을 벌레가 갈아 먹어 글자 모양이 나타나자 그 입을 왕에게 보여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다. 주, 초 두 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기 때문에 주초유황 곧 족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다. 난곤, 심정, 홍경주 등 홍구파의 사주도 있었지만 중종은 점차 신진사류의 급진적 배타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위훈 삭제 사건이 중종 반정을 반역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중종은 결국 조광조와 신진사류를 몰아내게 되었다. 주초위의
왕에서 주초가 합치면은 조자가 되어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초 위왕. 김효사와의 결과. 조광조는 능주로 기양가서 한 달 만에 사사되고 김정, 기준, 한충, 김식 등이 기양갔다가 사형되었다. 김고 등 수십 명도 역시 유배되고 이들을 두둔한 김한국, 김정국 등은 파직되었다. 살인파의 몰락으로 현량권은 폐지되었고 공신에서 삭탈된 홍구파들은 모두 복군되어 뺏겼던 재산을 모두 되찾았다. 후일 이때 희생된 사림들을 김묘, 명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율곡이인은 석담일기에서 조광조가 성급했다고 비판하였다. 을사사화. 1545년 명종 즉위연도에 윤원형 일파 소윤이 윤임 일파 대윤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을사사화는 1545년 명종 즉위 때 윤원형 일파를 소윤이라 하는데 소윤이 윤임 일파, 대윤, 윤임 일파를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외척의 득세와 권력투쟁. 김한노에 의해서 정계에 쫓겨난 문정 왕후 측의 세력인 윤원노, 윤원영 형제는 김한노가 실각한 뒤 다시 등용되어 점차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전국은 윤여필의 딸인 중종의 제1계비 장경 왕후의 친정인 대윤파와 윤지임의 딸인 제2계비 문정 왕후의 친정인 소윤파로 갈라져 외척간의 권력투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장경 왕후에게 원자호가, 문정 왕후에게는 경원대군 환이 각각 탄생하자 김한노의 실각 이후 정계에 복귀하여 득세한 윤원노, 윤원영 형제는 경원대군으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여 세자의 외척인 윤임 일파와의 사이에 대립과 알력을 빚게 되었다.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갈등. 인종 즉위 뒤 정계는 대윤이 득세하였으나 소윤 측이 대윤 측에 의해 큰 정치적 박해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의 즉위와 함께 윤관, 이연적 등 사림의 명사들이 인종의 신임을 받아 중용되었고 이조, 판소, 윤속 등에 의해 그 파의 사료가 많이 등용되어 김효사후 이후 물러났던 사림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사림들은 소유인인 윤원형 일파에게 가담하면서 사림은 대윤과 소윤의 양세력으로 갈라져 정치적 대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윤의 실권 장악과 정치 음모. 이동안 소윤의 공조 참판 윤원영이 대윤의 대사원 송이수 등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계좌를 박탈당하고 문정 왕후의 오빠인 윤원노 역시 파직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정 대비를 위시한 소윤 측에서 대윤 측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문정 왕 대비도 인종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되었다. 인종이 제8개월 만에 죽고 뒤를 이어 이복 동생인 어린 경원대군의 명정이 되자 문정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전국의 형세는 역전되어 조정의 실권은 대윤으로부터 명정의 외척인 소윤으로 넘어갔다. 명정 즉위 직후 군기시 첨정으로 재등용된 윤원로는 대윤인 윤임 일파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원대군을 해치려 하였다고 무고하였으나 영의정 윤인경과 자의정 유관이 망언을 하고 천친을 이간하였다고 탄핵함으로써 오히려 파직 해남에 유배되었고 대윤의 정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문정 대비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소윤 측의 뒤이은 음모는 끈질게 진행되었다. 즉 예주 참의로 재등용된 윤원영은 형인 윤원로의 책동이 실패하자 이들 대윤 일파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중추부지사 정순붕, 병조판서 이기, 호조판서 임배령, 공조판서 허자 등을 신복으로 하여 윤임이 그의 조카인 봉성군 중종의 팔남에게 왕위를 옮기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한편 궁궐 밖으로 인종이 승하할
당시 유님이 경호원 대군의 추대를 원치 않아서 계린군을 옹립하려 하였는데 유관, 유인숙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을사사고의 발생과 경과. 이로써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은 반목 음목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고 계린군도 음모에 관련이 있다는 경기감사 김명윤의 밀고로 주살되었다. 그 외 유님의 사위인 이덕응의 무고로 이휘, 나숙, 나식, 정희 등 박광우, 곽순, 이중열, 이문건 등 10여 명이 화를 입어 사형 또는 유배되었으며 무고한 이덕응도 사형되었다. 을사사고가 끝난 뒤에도 여파는 한동안 계속되어 1547년 9월 문정 대비의 수렴청정과 이기 등의 농거를 비방하는 뜻의 양재역 벽서가 발견되어 봉송군 송인수 등이 사형, 이연적 등 20여 명이 유배당하는 정미사화와 이듬해 홍문관 박사 안명세가 을사사후 전후의 시정기에 유님을 찬양하였다 하여 사용되는 등 을사사화 이래 수년간 유원영 일파의 음모로 화를 입은 반대파 명사들은 100여 명에 달하였다. 을사사화의 결과. 을사사화는 표면적으로 윤씨 왼척 간의 싸움이었으나 살인파에 대한 홍구파의 공격이었다. 1498년 연산군 4년 이후 약 50여 년간 관료가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대옥사는 을사사화로서 마지막이 되었다. 사림은 4차례의 사화를 통해 큰 피해를 입고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후에 서원과 향약으로 조선 때 다시 중앙 집권을 선조 때 다시 중앙 집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살인파는 사회에서 생겨난 당파의 분파를 토대로 붕당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을사사화의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을사사화는 표면적으로 윤씨 외척 간의 싸움이었으나 살인파에 대한 홍구파의 공격이었다. 1498년 연산군 4년 이후 50여 년간 관료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대옥사는 을사사화로 마지막이 되었다. 살인파는 4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큰 피해를 입고 세력이 약해졌으나 후에 서원과 향약으로 선조 때 다시 중앙 집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살인파는 사회에서 생겨나 단파의 분파를 토대로 분당을 형성하였다. 다음 이야기는 분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